자, 회계 프로그램 여시고요. 회사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얘가 몇 번이더라? 3000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교재는 2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코드는 3000번, 우리 급수는 FAT 1급. 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그냥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우리 FAT 2급에서 봤던 것보다 지금 재무회계라고 하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 저기 FAT 2급보다 훨씬 많아졌죠? 자기네들 거 나올 거 아니야. 꼭 내 걸 봐야 돼. 프로그램 다 실행시키셨죠? 자, 지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 회사에 가시게 되면, 허구한날하게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거래처에다가 뭔가를 팔았다는 그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걸 보고 발급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서류는 어디로부터 받을까요? 여러분이 거래처에다 직접 물건 갖다 주고 서류 받아 갖고 올까? 아니면 영업부에서 그렇게 한 걸 여기 회계부서로 갖다 줘야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주업을 갖다가 주로 하는 팀은 영업부서예요.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다가 한 달 동안 거래를 얼마만큼 해서 이만큼 거래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거래 내역서들을, 그걸 우린 거래 명세서라고 불러요. 거래 명세서들을 회계부서로 제출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그 거래 명세, 실제로 거래 일어났다는 뜻이니까 걔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어디다가? 그 거래처에다가. 그 거래처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거래처 입력하실 때 이메일 주소 다 넣어놨죠. 그 이메일로 해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는데, 212페이지에 보시면 거래명세서라고 나와있죠. 이 거래명세서대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하는 걸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코디나라에서 여성 정장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외상으로 매출했다. 상품을 매출하고서 외상을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쓰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화면 보세요. 우리 입력할 화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번 회계 2급 때에는 여기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만 있었지만 지금 여 밑에는 뭐도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도 배워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위에 날짜 커서에 껌뻑거리고 있는데요. 얘는 크게 지금 파트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위에 빨간 부분은 증빙서류를 입력하는 파트예요.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서류 제가 네 가지 얘기해 드렸죠. 그 네 가지 받은 거 또는 우리가 발급해 준 거, 그 자료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회계 처리가 이 밑에서 이루어져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법정 증빙 서류 입력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요, 이 위에 있는 법정 증빙 서류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갖다가 밑에서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입력하는 건 일반 전표 입력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기 교재에 증빙서류를 보면 예전 거래한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월 10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7월 10일 하나만 먼저 입력하고요. 자, 날짜는 돼 있는데 엔터를 띵 치게 되면 유형이라는 데로 옮겨가면서 매출, 매입 나눠져 있죠. 근데 글자가 똑같아요. 코드 번호는 다른데. 그래서
혹시 매출인지 매입인지 글자 똑같다고 그냥 누르면 10중 8구 틀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구분한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보는 거예요. 증빙서류 지금 이거 우리 뭐 발행하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발행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이니까 매출에서 첫 번째 과세 11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글자는 과세라고 나왔지만 여기 오른쪽 구탱이에 매출이라고 해서 빨간색 매출인 거 표시되어 있죠. 이걸로 잘 확인하세요. 글자 51번 선택해도 과세 나와요. 똑같이. 근데 이거 확인 안 해놓으시면 매출인데 매입을 선택한다든지 매입인데 매출을 선택한다든지 실수하기 십상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실수하는 분들 간혹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품명을 보세요. 품명은 그 거래 명세표에 있는 품명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성 정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성 정장이라고 쓰시고요. 수량도 나와 있죠? 수량은 100, 단가는 1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옵니다. 거래처는요? 거래처는 코디나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이라고 하는 요 칸에다가는 증빙서류에서 전자자가 들어간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자세금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좀 여기 거래 입력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다고 여기에 글자가 딱 표시가 돼요. 자동으로. 자, 보세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 보내야 될 거래처 한 군데일까? 두 군데일까? 보통 수십 군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선 내가 이 업체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보냈나 안 보냈나 말딸딸 할 수 있을 때 있지 않겠어요? 그때 활용하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과 발급하지 않은 곳 구분하라고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손대지 말고 엔터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분계 여기 분계가 있는데요. 여기 분계라고 써있는 그 커서 칼을 갖다가 요 밑에 메시지 창을 한번 보세요. 분계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분계가 없을 때에는 0번, 거래 전체 금액이 현금 거래일 때는 1번, 그 다음에 전체가 외상 거래일 때는 2번, 그 다음에 3번은 혼합 거래, 4번은 카드 이렇게 돼 있죠. 의미는 뭐냐면 1번 같은 경우 현금이라고 쓸 경우는요. 이위와 어떻게 됐던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거래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었거나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쓰는 거예요. 분계 유형을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매출이나 매입이 실제로 우리 상품 거래와 관련된 거, 즉 일상적인 상거래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으로 전체 금액을 다 쓸 때 그때는 2번 외상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즉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을 팔았다거나 자동차를 팔았을 때 그때는 외상이라고 했어도 외상 쓰면 안 되죠. 그럼 미수금이니까 그때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인 것만 2번 외상이라는 거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카드를 갖다가 결제받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해 줬을 때 카드 거래일 때는 4번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 이외에는 다 혼합거래 3번으로 누르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거기 거래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었죠. 그러면 얘는 전체 거래 금액이 다 외상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2번 하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이제 회계 처리하려고 갔더니만 어라? 회계 처리가 벌써 다 돼 있네? 신나죠? 차변 대변 안 해도 돼. 이건 자동 공개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했을 때는 차변 대변 우리가 구분해서 다 입력해 줬었죠. 그런데 지금 상거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이렇게 거래처에다가 상품 파는 일이 흔할까요?
아주 드물까요? 아주 빈번하겠죠. 그럼 회계 담당자가 이거 매출 처리하는데 수백 건 처리한다고 해보세요. 힘들겠지. 세금계산서 거래처 200군데다 발행했어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하나하나 분개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 회계 프로그램 자체는 회사에서 거래 빈도가 제일 높은 건 자동으로 분개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설정했느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처음 배울 때 여기 기초 정보관리에서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환경설정이라는 거 한번 제가 잠깐 보여준 적 있었죠? 자, 다시 한번 환경설정 눌러보세요. 환경설정에 회계를 눌러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기본 계정 설정, 우리는 지금 도소매업을 하니까 매출을 하게 되면 상품 매출로 표시가 되게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이라고 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매입할 때는 상품으로, 매입할 때 외상했으면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설정을 여기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에서 여러분이 공급가액하고 세액 어떤 거래가 됐든지 그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밑에 분개되는 거는 무조건 이걸로 분개가 돼요. 이 계정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다 맞겠죠? 근데 아닌 것들은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것도 몇 번 해보면 될 테니까 일단은 저기 분개된 내용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테니까, 자, 외상으로 해서 밑에 분개된 거 한번 보세요. 처음 볼 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공급가액은 당연히 우리가 상품을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원 여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100만원 와 있고, 이 두 개 금액 합쳐진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자리가 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써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부가세 예수금 잘 생각하셔야 되고,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 여기 거래명세서에 대한 우리 그 뭐죠? 자료 입력을 했고 회계 처리가 끝났죠. 자, 그럼 이게 한 건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그럼 여기 전체 화면 누르시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 부가가치세 2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요. 거기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얘 클릭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거기 우리 날짜는 지금 7월 10일 거였었죠. 자, 7월 10일 것만 줘야 합니다. 7월 10일 7월 10일 거래처는 그냥 다 엔터 쳐서 나타나게 해도 지금 해당되는 거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세금계산서가 미전송 상태라고 처리 상태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는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번호 옆에 네모 박스에 체크하시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러분이 버튼을 두 번 활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자발행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얘를 누를 거예요. 근데 의미는 뭐냐면 전자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래에 대한 거래 내역서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화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작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고 입력했던 자료는 거래명세표를 보고서 입력한 자료지 세금계산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되고요. 얘가 작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교육용이라서 아카데미라고 써 있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예요. 얘를 하게 되면 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거래처에 동시에 발송하는 전송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자발행은 세금계산서 작성용. 그다음에 작성됐으면 담당자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검토해보고 이상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얘를 눌러서 국세청과 거래처에다가 이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만 하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 발급하라 그러면 한 10초만 발급해. 아주 빠르죠? 처음이니까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하시면 돼요. 대부분 또 그러라니까. 이제 보면서 따라 하더라고. 손들이 빨라가지고. 자, 전자발행 눌러볼게요. 자, 전자발행을 하려면은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저기 가입돼 있어요. 웹사이트 이런 거 발급하는데 회사들이 여러 군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더존이라는 회사에 그걸로 연결돼 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더존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냥 우린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아이디니 비밀번호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해가지고서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해놨었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래 대금에 대한 공급가액, 세액, 그다음에 품목까지 밑에 쫙 보시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대부분은 여러분이 입력만 잘 돼 있다면 이거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고쳐줄 방법은 없으니까 아까 거기 처음 입력했던 자리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게 되면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발행 눌러보세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작성 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요청한 대로 만들었는데 어쩔까요? 그러면 누르게 되면 저기 처리 상태 확인 요청 돼 있죠. 그 다음에 국세청에 발행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세금계산서 만들어진 스탠바이 상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 없으니까 국세청하고 거래처에다가 이메일로 전송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한 거래처에 전송하기 위한 우리 회사에서 선택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여기에 접속을 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누르시게 하면 돼요. 로그인 눌렀더니 이런 상태로 나왔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저기 대기 상태인 거고 우리가 발급하려는 거 걔를 불러와야 되겠죠.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 미전송 또는 여기 매출조회 날짜가 그냥 7월 10일로 되어 있죠. 여기 그냥 눌러보시면은 대기하고 있는 거 딱 나왔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아까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차이가 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관리번호라든지 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그 날짜 몇 번째인지 코드 번호가 싹 다 주어질 거예요. 지금은 안 주어져 있죠. 왜? 발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얘 조회한 다음에 얘 발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얘를 눌러도 되고요. 밑에 여기도 빨간 발행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도 발행이라는 거 되어 있어요. 세 군데 아무데나 눌러도 되는데 여러분이 편하신데 확인하고 보편적으로는 얘를 많이 누르게 되겠죠. 왜 세금계산서 이상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누를 테니까요. 그래서 얘 발행이라고 띵 누르면은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요 더 발행할 거 없다는 뜻이겠죠. 전송 성공. 다시 한번 매출조회. 그럼 여기 보시면 발행 상태 발행됐다고 나와 있고 전송도 성공됐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발급한 날짜, 그다음에 채권번호 뭐 할 거 없이 일련 번호가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발행한 순서대로 저런 게 자동으로 딱 기록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발급 끝났어요. 근데 국세청 전송 결과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위에 보시게 되면 국세청 전송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클릭해서 저기 매출조회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송 성공, 고유번호, 국세청에 신고한 번호, 코드 전생 다 나와 있죠. 그죠? 밑으로 쭉 보면은 예
해당되는 거 다 발급됐다고. 그러면 이건 실제로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볼 때는 아까 그 발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하고 끝이에요. 시험 보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봐.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한 달에 발행해야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컴퓨터는 이렇게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에러 나는 확률이 외라가 날까 안 날까? 절대 안 날까? 날 때도 있을까? 날 때 있는데 잘못 그 날짜 놓치면 발급해야 되는 날짜 지나면 가산세 내야 돼요. 다 돈이라 그랬어요. 담당자는 잘 확인해야 되겠죠. 뭘 거래처에 이게 전송 성공으로 다 뜬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결산할 때 보고 뭐 들어가면 정신들 없어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수십 건, 수백 건 보내야 되니까 보내놓고 와 이제 야구 끝났다. 그리고 칼퇴 집에 가자. 칼퇴해도 뭐 저녁 한 10시쯤 됐겠죠. 갔는데 그 다음날 마감이야. 그래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라 에러가 나서 또는 거래처에 이메일이 어떻게 잘못돼서 안 들어갔어.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컴퓨터 잘못이야? 그러면 윗사람이 뭐라 하면 컴퓨터한테 물어보세요 그럴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금계산서는 봤고요. 여기 요즘은 저기 뭐 이거 회계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인쇄해서 쓰고 손으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여기 전자 거래명세서 있죠. 여기 이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아닌데 규모가 작으면 여러분이 할 수도 있겠죠.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상품을 살라 그러는데 거래명세표 견적서 좀 넣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메일로 보내주면 옛날에는 팩스 넣고 찾아가고 난리 버거지였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거래처에서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직접 돈 주고 우리 입금표 끊어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었죠? 여기 보면 입금표 있죠? 입금표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해당되는 것을 작성해서 발급해주면 돼요. 아주 편하죠? 그 다음에 영수증도 있어요. 간이 영수증, 그 다음에 전자청구서, 해당되는 거 여기서 다 우리도 활용할 수 있더란 얘기죠. 이런 편의적인 거 따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더 그러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발급은 다 해보셨어요. 발급했다고 하니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가서 10일 날짜 거 다시 한번 조회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전자세금이라는데 전자발행이라고 떠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가 거래처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어도 전자발행이라고 떠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발행한 거니까 거기 써있지 않는 것만 찾아서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라고요. 자 이번에는 213페이지의 두 번째 거 보겠어요. 거래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이 FAT 1급에서 실무 문제에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서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왜?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회사는 없을 테니까 거의.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고 아까처럼 입력을 해주세요. 날짜는 7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형은요. 얘도 세금계산서니까 거래처 코드는 몇 번? 11번 선택해주면 되겠다. 매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품목은요. 밑에 써있는 여성 자켓이라고 써주세요. 여성 자켓. 그 다음에 수량은요. 1000개. 단가는 5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데일리로 해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뭐 표시하면 안되죠?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거래 그 명세서에 대금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현금으로 다 받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아까 제가 현금으로 다 받았을 때는 1번 분계 유형 1번이라 그랬죠? 1번 눌러보세요. 밑에 입금으로 해서 다 현금 처리가 되죠? 그러면 얘도 분계까지는 자료 입력했고요. 분계됐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눌러서요. 7월 15일 거 조회를 해보세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 거 7월 15일. 그러면 여기 데일리룩에 발송해야 될 거 미정수 똑같이 나오죠? 자 봐요.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이 앞으로 몇 번 연습해 보시게 되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확인도 안 해.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 그냥 그때 가야겠지. 그죠? 전자 발행 됐죠? 몇 초 걸렸어요? 뭘 확인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갈 건데.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작성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발행해 보세요.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214페이지에 지금은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는 시험 문제, 1번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허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능 한번 좀 잘 익혀놓으시고 나중에 면접 볼 때 실무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격증 땄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격증 딴 거하고 실무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 과정에 대한 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지금 처음 여기 교재를 보고서 하시는 거고 FAT 2급을 안 보셨었기 때문에요. 이 교재는 다 보셔야 됩니다.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이 21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것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은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격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죠. 내용은 지금 했던 거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취소되고 아까 처음 우리 입력했던 여기 화면에서 메인 메시지 옆에 입력해서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처음 보시는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뒤에 교재에서 설명해 놓은 것들 지금 천천히 다 읽어보세요.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보세요. 5분 뒤에 바로 실제로 연습하는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9페이지 보시고요.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거 한번 연습해 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드 연습하는 거 됐어요. 분기 연습에 대한 코드들. 자, 여기 219페이지의 첫 번째 거 봅니다. 수행 첫 번째 거. 날짜는 8월 10일로 되어 있죠. 날짜 8월 10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유형은 세금계산서 인저는 발급해보는 거 연습했으니까 외출 세금계산서를 할지라도 실제로 발급하지 않고 거기 아까 전자세금이라는 란에다가 숫자로 1 하고 입력하면은 발행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전자입력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전자 입력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앞에 이제 세금계산서 다 발급해 보셨으니까 여기 전자 입력으로 표시하라고 문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봤으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남성 정장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0개고, 그 다음에 단가는 3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코디나라. 전자세금에 해당하는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거기 세금계산서 밑으로 쭉 보세요. 거기 현금에 3,300만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분기할 때 현금 거래인 1번 현금으로 입력하시게 되면 밑에 분기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분계 유형 1번에 선택하는 걸 어떻게 분계가 되는지 가르쳐 드리려 했던 거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8월 15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얘도 똑같이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품목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이 품목이 두 개일 때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회계 1급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고요? 얘는 지금 한 칸 한 칸 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에다가 두 개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 위에 보시게 되면 복수거래라고 지금 나와 있죠? 복수거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다가 그 거래 내역이 2건이 됐던 3건이 됐던 4건이 됐던 쭉 입력하시면 되고, 기출 시험 문제 중에서는 자격 시험에서는 보편적으로 2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자료 그대로 입력해 봐 주세요. 여성 정장, 그다음에 수량은 20, 단가는 50만 원. 그다음에 원피스, 그다음에 수량은 20, 단가는 20만 원. 예,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탭을 띡 누르시게 되면 위에 화면에 보세요. 여기 복수거래 입력됐다고 여기 뜨고 있죠. 그러면 입력 잘 된 거고, 품명에는 여성 정장 외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거래처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멋쟁이.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전자 입력하시고요. 분계 유형 금액을 보니까 외상으로 했다 그러죠. 외상으로 했으면 2번. 얘는 상품에 대한 외상이니까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여서 분계 유형을 2번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 유형 첫 번째는 1번, 지금은 2번. 자,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로 넘겨주셔서요. 날짜 8월 20일 거 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유형은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블라우스, 그다음에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 공급가액 세액 다 됐고요. 거래처는 신사숙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얘는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1번. 자, 근데 얘는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러분 전 연습했던 대로 이 현금거래 아니죠, 외상거래 아니죠, 카드거래 아니죠. 그럼 혼합 3번을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혼합으로 누를 때 주의사항, 혼합을 누르게 되면 밑에 회계 처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완성시켜야 돼요. 혼합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대변에만 지금 공급가액하고 세액, 즉 상품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만 나와 있죠. 그리고 빨간색 밑에 보시게 되면 차액이 떠 있어요. 얘 없애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자, 물건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받았대요? 차변이라고 3번 해주시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보통예금 해주시고요. 주의! 보통예금에는 우리 회계 계정 처리할 때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금융기관. 근데 여러분이 보통예금 숫자 딱 나오자마자 엔터를 띵 쳐버리시면 다음 화면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내용 보통예금 계좌 딱 쳐놓고 난 다음에 대기하고 있었죠. 여기서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누르면 거래처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은행은 어디 은행이라 그랬어요? 신한은행이라 그랬었죠. 신한은행 바로 조회하셔서 이렇게 보통 예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활용하면 나갔다 들어왔다 안 해도 되겠구나. 그쵸? 효율성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날짜는 8월 25일이죠. 날짜 8월 25일. 자, 부가세 유형을 보니까 일단 빨간색이면 매출이죠. 근데 증빙서류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계산서라고 써 있죠. 계산서는 제가 아까 매출인데 계산서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면세라고 그랬었죠.
계산서 보시고서 13번 면세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품목은 패션 잡지. 아까 제가 면세 품목 설명할 때 도서, 출판에 관련된 거 면세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면세 품목을 팔고 여기 지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패션 잡지 수량은 20개, 단가는 2만원.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그렇다 치고 계산서 보세요. 계산서에는 세액난이 있나요, 없나요? 세액난 자체가 아예 없죠. 이렇게 매출할 때 면세사업자는 면세 품목을 팔고 부가세 예수금이 아예 없어요. 그죠? 자, 거래처는 데일리로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전자입력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할지라도 계산서를 할지라도 전자자가 안 붙어 있으면 전자세금란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표시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요. 지금 얘는 50% 현금 받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혼합분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눌러보시고요. 상품 매출에 대해서 현금 얼마 받았대요? 20만원은 현금으로 받은 거죠. 현금으로 2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여기 책을 팔았다고 미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상품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3편에서 외상매출금 20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예, 지금 수행 4번에 대한 것까지 입력을 다 해보신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 매출거래 다 마무리 짓고 매입거래까지 한번 쭉 정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